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남구갑이 국민공천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재 등용과 흥행몰이를 위해 내민 방식인데요. 결국 설마 했던 현역 이채익 의원이 국민의힘 울산 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사실상 컷오프돼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 후보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 국민공천제에 재도전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이 사실상 공천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지로 남구갑을 선정함에 따라 경합 중이던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최건, 허은욱, 김상욱, 박기성 등 5명의 예비후보는 일단 공천심사에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국민공천을 국민이 추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의 국민추천 프로젝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공천제 결정으로 우선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으로 4선 도전에 나섰던 현역 이채익 의원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의원은 당의 공천 결정이 늦어지고 국민공천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황야에서 존경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야합과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올바른 공인의 자치가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발 속에도 국민공천제로 결정나자 이채익 의원은 지지자들과 향후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국민공천 접수 대상자로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능하다고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민공천설이 오래전부터 흘러나온 터라 남구갑 공천 신청자들 모두 난감해하면서도 일단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공천 접수를 오는 8일과 9일까지 이틀간 실시하고 추후 면접을 거쳐 1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덕성, 사회 기여도, 면접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공천 후보자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에 있어 이 기준에 맞는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 남구갑에 대한 국민공천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의 발굴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질지, 기존 당원들의 반발과 결속력 와해로 이어지면서 총선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는 악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확정된 예비 후보들의 기자회견이 어제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울주군 총선에 나선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 전역에 자가 통신망을 구축해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서 국민들의 통신 요금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북구 총선에 공천된 박대동 의원은 이번 공천을 마지막으로 헌신을 다하라는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며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울산시민단체 보수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 중구 박성민 예비 후보에 대한 각계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 체육인들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은 잇따라 박성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구 체육인 100여 명은 박 예비후보에게 체육 인프라 확충과 동호인들과의 소통을 당부했으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50여 명은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후보들의 총선 필승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전 지역에서 국민 승리의 결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진보당 윤종호 예비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상원 의원에게 야권 단일화라는 대승적 결단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울산시민정치회의라는 단체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 진보 진영의 절대 과제는 단일화를 통한 1대1 선거 구도의 완성이라며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등 2명을 어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예비후보자와 동행한 식사 자리에서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해당 식사 자리를 주선해 기부 행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현장 파견 기업투자 지원 정책이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허가 업무를 2년 이상 단축한 데 이어 삼성 SDI의 2차 전지 투자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삼성 SDI의 양극재와 신형 배터리 공장 건립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 공무원 1명을 파견해 포괄적 컨설팅과 행정적 업무 지원은 물론 최적의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 업무까지 대행해 왔습니다. 이 같은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서 3월 중 하이테크밸리 삼성 SDI 울산 공장 내에 착공이 가능하게 됐으며 신형 배터리 울산 공장 투자까지 계획 중입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과 화해 조정, 신속 대응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교육감은 학교폭력 근절 추진단과 화해 분쟁 조정 지원단을 운영한 결과 지난 2022년 5건이었던 학교폭력 화해 조정 해결 건이 지난해엔 29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지원단 규모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팀으로 운영되던 학교폭력 신속 대응팀을 교육청의 1팀, 강북과 강남교육지원청의 각 2팀씩 5팀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면허 정지 초강수에도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떠난 울산의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도 전달됐는데 이에 반발하는 대학병원 교수들도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곳곳에는 진료 지연 안내문과 중증과 응급 환자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는 현수막도 설치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한 지 2주째. 병상 가동률은 30%에서 50%. 진료는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응급실 가동률도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 전공의 상당수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상대적으로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울산대병원 전공의는 현재 90%가량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재 90% 정도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전체 규모를.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울산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턴 23명 전원은 재계약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0여 명의 울산대병원 교수협의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설문조사를 열고 겸직 해제와 사직서 제출 등 단체 행동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잡아두지도 못한 애를 나라에 잡아간다고 하면은 마음이 되게 찢어지죠. 이 현장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떠나는 애들을 잡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한 선배이자 스승으로서는 도저히 넘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행동을 해야겠다고 했고.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의 전공의들에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돌아와 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HD현대는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일주일 동안 14척의 2조 7천억 원의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오세아니아와 유럽 소재 선사와 LNG 운반선 4척을 비롯해 자동차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모두 14척에 2조 7천여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다양한 선종에 걸쳐 발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선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건조 효율 극대화와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어제 울산을 찾아 올해 상반기 순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과 5개 구군 체육회장, 80개 회원 종목단체의 임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체육회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지방체육회 재정 정률 지원과 상장기업의 학교 운동부 지원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 등 중점 과제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부인은 국세청장 표창을, 남편은 울산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울산의 서광석, 김청옥 씨 부부가 화제입니다.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부인 김청옥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북구 청곡동에서 네오골프 연습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2016년에는 울산 1호로 고액기부클럽에 가입하는 등 지역 나눔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울산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남편 서광석 씨는 서진 S&P 회장으로 남구 상계동에서 사업설비 플랜트 도장 기업을 운영 중으로 지난 2015년 울산 세무서장 표창에 이어 2번째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대포통장 유통업자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2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도 몰수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성인 PC방 60여 곳에 제공해 410억 원 규모의 판돈이 오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총괄 운영자와 총판,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바카라 등의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지역 돌봄 서비스 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전국 돌봄 서비스 노조 울산지부는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낮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간제인 돌봄 노동자들은 계약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며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CCTV가 많아서 CCTV 천국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울산에선 전국 최초로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 검색이 가능한 CCTV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험 운영 첫날부터 실종자 찾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보도에 전동은 기자입니다. 카테고리의 특정인의 성별과 연령, 옷 색상 등을 선택하고 지도의 원으로 범위를 정해 검색하니 해당 인물이 찍힌 CCTV 영상이 나옵니다. 장소, 시간, 인상착의, 이동수단 등 조건을 지정하면 지난 한 달간 CCTV에 수집된 사람이나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GIS 스마트 검색 서비스입니다. 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험 운영에 들어간 건데 CCTV를 하나하나 검색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동으로 대상을 찾아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습니다. 2000여 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이번에는 지도상에 그 영역을 표시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카메라만 자료를 찾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검색 서비스 운영 첫날 바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동의 인상착의와 당시 타고 있던 킥보드를 검색 조건에 포함해 동선을 추적했고 실종 9분 만에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카메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 도입된 그 기능형 검색 시스템에서는 불과 한 1, 20분 만에. 북구청은 특정인의 옷 색상, 탈 것 종류 등을 더 세분화하고
딥러닝 기술을 업데이트해 최단 시간에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지역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11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쟁취했는지 그 성과를 기리고 축하하는 날이지만 여성들의 삶은 더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 제2기 신입생 입학식이 어제 울산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입학식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강대길 시의회 부의장, 신입생과 졸업생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극 공연과 신입생 선서, 명찰 걸어주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장 공약으로 개교한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문을 열어 1기 졸업생 128명을 배출했으며 올해 제2기 신입생은 56세 이상, 75세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180명을 모집해 어제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울산연구원은 어제 대규모 건축물 건립 시 조성하는 공개 공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울산시 공개공지 설치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건축물 건축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공개공지 제도를 활용해 개발 지역 내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해 도시 공간 내에 편안함과 개방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 공개공지가 조성 이후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의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건축 허가, 설치,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제안했습니다. 울산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기금의 내실이 있는 운용을 위해서 오는 29일까지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육성 사업을 비롯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 등의 분야입니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접수된 사업 제안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독창성, 효과성, 실행 가능성 등을 심사해 오는 5월 중 최종 선정작을 발표하고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오염을 해소하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은행나무를 교체합니다. 교체 대상은 민원 발생과 유동 인구가 많은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일대로 해당 지역의 은행 암나무 12그루를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바꿔 심기 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